그 안에 어떤 회로 안에 마그네틱 자기장의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회로에 기전력이 생기더라.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요 회로에 있는 여기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 전기장의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장의 플럭스를 하면 그 플럭스에 대한 시간의 변화의 반대방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9를 쓴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9가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 렌스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렌스의 법칙이 뭐냐면 여기 이제 봅시다.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막대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서 자기장의 플럭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좀 늘어나죠. 근데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에 마이너스 이쪽 방향. 다시 말하면 플럭스가 줄어들도록 여기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 플럭스가 변화가 생기면 이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 쌍극자가 되죠. 자기 쌍극자가 되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자기장이 점점 요한을 지나는 게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 전류가 흘러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늘어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늘어나는 걸 방해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돌아야지 자기장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극 N극이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쌍극자 원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요게 전자석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 같은 N극이니까 서로 밀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들어오려면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반대로 이거를 잡아 당기면 이제는 내려가는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못하게 하면 이쪽으로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생기도록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때는 전류가 반대로. 또 반대로 뭐냐면 N극과 S극을 바꿔서 여기가 S극이네. S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S극은 자기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려면 이쪽 나가는 거지. 아까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혹은 자기 여기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벌써 40년 훨씬 넘은 옛날에 내가 시험을 보고 대학을 그때는 그런데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고서 한번 물어봤는데 물리랑 생물 교수님이 들어와서 물리를 막 렌스의 법칙이 뭔지 알아? 진짜 알죠? 왜 그 도가 반대지?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반대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반대로 배웠는데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명색이 물리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말이 참 왜?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돌아야죠. 왜
법칙이 에너지 보존 목표가 바뀌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맞지 않는데요.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 자 그럼 멀리서 코이 있고 멀리서 자석을 조금 달렸는데 들어오는 걸 방해하지 않고 그걸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파라데이 법칙이 생긴다고 하면 그럼 더 잡아당길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전류가 더 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세게 들어오고 그럼 더 전류가 빨리 흐르고 해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외부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외부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세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했더니 누가 그랬어요? 왔어. 자 그러면 생물 문제는 하나도 대답을 못했죠. 떨어졌구나 생각했는데 렌즈의 법칙은 그래서 보면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돼야만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점선을 위로 위에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균일하게 있는데 균일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음에 변하고 여기 배터리가 2V짜리 배터리가 더하니 2Oh짜리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데 자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오는 게 시간의 2차 함수로 점점 증가하는 함수죠. 이쪽으로 나오는 점이 좀 커져. 그럼 나오지 못하게. 그러면 여기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쪽.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전력이 주는 전류랑 반대 방향 전류가. 그렇지만 두 개 합해서. 전체 기전력은 두 개를 합해야 돼. 그 기전력은 보면 크게만 보면 이게 방향은 원래는 마이너스 9로 붙여야 되지만 마이너스 9는 크기만 보고 나중에 이제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어떻게 되죠? 유도 기전력은 그래서 나오는 걸 반대로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가요. 크게만 보고 거예요. 그리고가 플럭스가 요 안에 연결인데 연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좀 더 중요하니까 비곡도 T 시간 T A는 시간에 무관할 때 나오고 A가 또 자기장에 있는 면적이니까 원의 반 2분의 파야죠. 게다가 B를 미분하면 8T 플러스 2 다양한 수 있죠. 그 다음에 T가 같은 숫자는 넣으시겠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실제 기전력은 얼마냐? 요거랑 반대로 되니까 이게 반대로 차이를 구해서 그래도 이게 더 크면 전류가 이렇게 되고 이게 기전력이 더 크면 반대로 다른 경우가 치를 볼 수 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건 유명한 문제냐? 뭐가 유명하냐면 요 안에 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있어요. 정말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직사각형 도선을 가지고 가로가 여기가 길이가 L. 이거를 일정한 속도로 균일로 그렇게 끝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잡아당기면 먼저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회로가 아까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이 안을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했지만 이제는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 자기장은 일정하지만 이 안에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면적이 줄어들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줄니까 역시 여기도 위에 유도되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계속 더 들어가게 하려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건 뭐냐면 자기장 안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죠. 힘을 어떻게 받죠? I
L 플러스 B로 맞죠? F2는 I, L 플러스 B.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I, L. 이게 대칭성으로 보면 V가 또 방해가 있죠. 이건 서로 상쇄가 되고. 이게 남았는데 이것도 I, L 플러스 B. 이쪽으로 잡아당기려 그러면은 잡아당기는 걸 방해하는 힘이 생기죠. 따라서 잡아당기려면 힘을 줘서 해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돼. 그럼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집어넣으면 아까랑 반대로 이게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그럼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이제 힘은 F2랑 F3는 방향이 반대지만 역시 이건 상쇄가 되고 이것도 방향이 이렇게 반대니까 들어가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역시 일정한 속도 B로 들어오게 하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뺄라 그러면 못 나가게 막 잡아당기고 늘라 그러면 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감을 잡았어. 이 시스템의 감을 잡았어. 그러면 누구의 저항이야?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쉬우니까. 그럼 가는 시간당 한 일. 가는 시간당 이 외부에서 사람이 한 일이 F라고 하면 아니 이걸 일정한 속도로 잡으려면 이 받는 힘이랑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면 되죠. 그러면 F2야. F는 이 힘이랑 그 다음에 요 안에 플럭스는 요때 요 길이를 안에 잠겨있는 길이를 X라고 하면 Y는 B 곱하기 A야. B는 일정하고 A가 요 면적이니까 L 곱하기 X죠. L 곱하기 X. 지금 미분을 하면 BL은 상수를 해서 나오고 dx dt. X 방향의 변화하는 거는 속도죠. 속도 B가 안 되거든요. B고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방향 벌써 우리 아니까 크게만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그럼 힘이 얼마냐? 이제 여기 요걸 봤으니까 요걸 알면은 흐르는 전류는 구해졌죠. 흐르는 전류는 요걸 알면 알면 되죠. 알죠. 힘은 어떻게 되냐? I, L 플러스 B를 해야 되는데 R을 끊고 L, P 하니까 I 대신에 요거 지금 R분의 B제곱 L제곱 B 이거 B의 1차식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B 이거는 벡터로 쓰면 나오려고 하면 반대 방향 벡터로 쓰면 뭐가 반대 어쨌든 크긴 나거든요. 그럼 단위 시간당 한 2를 이렇게 줘야죠. 이게 뭐냐? 여기다가 B를 하나 곱하면 B제곱. 이렇게 돼서 요건 뭐냐면 B의 제곱이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외부에서 2를 해. 그럼 외부에서 한 1이 어디로 가느냐? I를 보니까 이렇게 된 요거니까 요거의 제곱을 하면 I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I제곱 아니죠. I제곱 아니 뭐죠? 그게 저항이 아니면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로 감출되는 비율이 I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안 집어넣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나면 외부에서 1을 해야 돼. 그 1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감출된다.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아까 도선이었는데 이제 도마야. 도마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금속 판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 그러면 아까 도선일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싶은데 이때는 오라. 어디로 가야지? 아무데나 가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흘러요. 전류가 막 흘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위 지멋대로 흐르는 거를 이제 지멋대로 흐르는 소용돌이를 에디라고 하는데 소위 이런 걸 에디 커런트. 다음 것처럼 뭔가 그래서 소위 이게 뭐 갖다 하면 여기서 열이 바뀌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금속 막대를 판을 모서리 땅 봐가지고 마찰이 없게 한 거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마찰이 없으면 계속 소위 물리 진짜 피지컬 펜들럼으로 계속 진동 운동을 하잖아.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 그게는 자기장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때 또 요렇게 집어넣는 거랑 되고 빠져나갈 때는 들어갔다 뺐다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갈 때 에픽 커런트가 생기고 나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에픽 커런트가 생기고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제멋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제멋대로 흐르긴 하지만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점점 뜨뜻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를 잃어버리면서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쓰게 되죠. 근데 너무 빨리 쓰는데 너무 빨리 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람을 쓰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흐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잘라. 그래서 생기게 마치 머리 빛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지나고 싶은데 이렇게 크게 못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죠. 그러면 전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열 에너지로 많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진동을 하죠. 그래서 다음부터 에디 커런트를 이용하는 게 많아요, 사실.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드디어 나왔어. 금속 탐지. 바닷속 밑에 금화를 찾는 금속 탐지. 금속 탐지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 판이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코일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 전류를 막 보내. 교류 전류를 막 보냅니다. 교류 전류를 막 보내면 여기에 플럭스가 자기장의 플럭스가 지나가면 여기도 전류가 되겠네. 근데 불안하게도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장이 평행인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을 만들면 이게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는 여기 통과하는 플럭스의 변화가 오죠. 이걸 막 시원하게 했는데 그때 금속이 있습니다. 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에디 커런트가 생기죠. 에디 커런트가 생기면 자기장이 있죠. 그 자기장. 그래서 요 에디 커런트를 누구서 나온 에디 커런트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게 여기로 들어와서 금속을 탐지하게 해요. 이게 금속 탐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새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해보지 않으십니까? 요새 뭐 인덕션 유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않나? 석탄으로 하다가 가스로 하다가 요새는 뭐 가보면 이런 판에 검은데 스위치를 틀고 냄비를 딱 얹어놓으면 물이 막 끓죠. 거기다가 되게 가스 불에는 소다 올려놓지 않죠. 그 나오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인덕션 팬 위에는 인덕션 판 위에는 이렇게 손을 놔둬도 돌켜도 사실은 안 뜨거워져요. 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인덕션 판의 원리가 뭐냐면 저런 코일이지만 코일이 아니라 뭐 이런 걸 두고 그 안에 교류 집안에 들어오는 교류 막 바뀌는 플라스마에서 바뀌는 막 돌려요. 그 위에 자기장이 막 변하죠. 자기장이 막 변하는데 냄비로 올리나. 그럼 냄비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데가 금속이죠. 그 금속에 에디 커런트가 생겨요. 그걸로 그 냄비 바닥을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다 끓여줘요.
그래서 돌솥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안 끓어. 그래서 인덕션 그 요리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에디 그 금속판의 그 에디 커런트를 이용해서 나눠 정말. 또 하나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하지만 아니게 탁 쓰죠. 쓸 때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는 세대인가? 인디아나 존스는 뭐냐면 그런 거 타다 보면 막 밖에서 브레이크 세우고 밖에서 막 불꽃 튀기고 나도 막 그래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가 돌아서 탁 쓰는 거 보면 불꽃 안 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쑥 나? 그 밑에 롤러코스터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밑에 이렇게 보면 기다란 철도막 철도막이 있어요. 기다란 철도막이 있어서 이게 그 뒤에 들어올 때 거기에 자기장을 걸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쫙 지나가면서 에디 커런트가 생기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잃어버리면서 쓰게 만들어요. 그 에디 커런트를 이용한 그 장치들이 세상에 여러 개가 있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좀 더 새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뭘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비닐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곳에 그러면 도선을 놨어요. 도선을 놓고 자기장을 점점 증가시키면 북쪽으로 그럼 증가하지 못하게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우리 본 거예요. 여기까지 바라지를 쭉 본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기전력이 생기면 이렇게 돌아요. 이제 도선을 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도선을 빼면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기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건 도선의 여기랑 여기랑 전기 포텐셜 차가 있고 전기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전력이 생기는데 저기가 도선을 빼면 자기장이 변하면 도선을 빼면 여기에 이렇게 접선 방향에 전기장이 눌러진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도선을 저기다 넣고서 회로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도선 빼고 얘기가 됐어요. 도선을 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그 접선 방향을 따라서 원 방향을 따라서 전기장이 보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꼭 잡나요? 그러면은 도선을 이상하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빼뚤빼뚤하게 잡으면은 그래도 기전력이 있는데 빼뚤빼뚤하게 잡으면은 기전력이 전기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나?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잡지 않나요? 왜 그렇게 잡지 않냐면 요거는 이렇게 한 거에 대칭성이 있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전기장은 이쪽에서부터 거기에 중거리성을 갖고 접선 방향이 되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기장선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이렇게 심지어는 밖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 플럭스가 변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바깥에서 둘러싸는 요 안에 자기장의 플럭스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임의 경로라면 우리는 전기장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요거에 따른 기전력. 이거는 기전력일 거야. 0이 아닌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은 기전력이 다르지만 왜냐하면 들어가는 플럭스가 시간에 대한 면적이 작거든요. 플럭스가 작고 여기서는 플럭스가 변화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전력이 없죠. 뭐 같이 된대.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지금까지 봤던 파라데이 법칙은 기전력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기전력은 도선이 있어야 돼요. 도선이 없으면 기전력은 전기장으로 바꿉니다. 파라데이 법칙은.
전하 큐제로 시험 전 테스트 추하지 아주 작은 거 반지름 R인 원을 한 바퀴 돌 때 유도 전기장에 한 일은 기전력 2니까 2 곱하기 큐제로 2 곱하기 큐제로인데 뭐냐면 한 일 F다 TS 받는 큐제로가 안에 전기장에서 받는 건 큐제로 2 아까 적선 방향하고 이게 같은 방향이 2파이야 요게 2 곱하기 q0니까 2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바퀴 돌 때 그럼 한 2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돼. 이렇게 돼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그 마지막 관계를 보면 유도 기전력은 이후에 폐곡선을 잡았을 때 폐곡선에 대한 전기장, 유도된 전기장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원래 방향의 법칙은 이걸 유도 기전력의 마이너스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의 마이너스였는데 여기가 아까 유도 기전력이었는데 기전력 대신 뭐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도선이 필요 없이 그냥 공간에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 패러데이 법칙을 다인과로 쓸 수 있지. 새로운 형태를 썼으니까 뭔가 이걸로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쿨럼의 전기장을 봤을 때 전기장이 주어진 걸 사무실때 이렇게 접근해서 돌아오면 이게 포텐셜인데 이 포텐셜의 차이가 A에서 B까지 E다 DS라는 게 전기 포텐셜이었죠. 전기 포텐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폐곡선으로 돌아오면 B가 다시 A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래. 어떻게? 왜 0이 아니라고? 이 0이 아니죠. 플럭스가 없으면 자기장의 플럭스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0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면 보존장에 대해서 보존력, 전기적인 보존력에 대해서 유도된 전기장은 보존된 장이 아니라 이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도된 전기장에 대해서는 전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 근데 한 바퀴 돌아왔는데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포텐셜을 그럼 요 유도된 전기장, 전하의 불포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둘 다 쓸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기 포텐셜만 쓸 수 있고 이 유도된 전기장에 대해서는 전기 포텐셜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좀 더 정량적으로 보면 조금만 똑같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율이 상수인 경우 숫자를 대입니다. 숫자는 나중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안에 반지름 이때 여기 생기는 전기장을 봐요. 전기장은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나오는 방향인데 전부 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으면 항상 P가 같고 접선 방향일 거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적당한 폐곡선을 구하면 또 안쪽이 바깥쪽은 다르죠. 안쪽 바깥쪽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플럭스의 변화 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R이 보이겠네. R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이 안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돈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 파이 dt가 이건데 이 거리가 같으면 중심의 거리가 같으면 P가 같고 E와 Dr은 항상 똑같은 방향이니까 2 곱하기 28 요거는
파이 b가 b 파이 r 스퀘어니까 r은 그냥 dvdt를 하면 요거 맞죠? dvdt는 우리 입장하다고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dvdt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r 제곱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파이는 없어지고 r도 하나 없어지고 2분의 r dvdt r이야 라지하고가 크냐 바깥에서도 그러면 패rop션은 이렇게 원으로 잡혀요. 왜냐면 요거보다 쉽게 하고 있어요. 원으로 바깥에서는 역시 똑같이 요거는 2파이 r 곱하기 2인데 플럭스가 다르죠. 플럭스가 b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파이 r 제곱, r이야 되죠.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야. 2파이 r 그래서 2는 dvt 2파이 r 제곱인데 파이 r 제곱이 전부 다 나가면 r dvt 그래서 여기서 파이를 없애고 하면은 2r분의 r분의 여기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그럼 이것도 그래프 풀어보면 유도된 자기장의 크기를 방향은 저기 나오는 반식의 방향이고 크기를 그려보면 안쪽에서는 r에 비례 바깥쪽에서는 r분의 2죠. 근데 이게 연속일 것 같은데 연속인 걸 보려면 스몰 r을 나와줘야 하는데 2가 아닙니다. 맞네. 다음과 같이 유도된 분량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축전기인 경우에 전기 용량을 전기용량 고체 두 개를 놔두면 한쪽이 Q 한쪽이 마이너스 Q를 놔두면 그 안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Q를 자꾸 높이면 전하를 점점 많이 크게 하면 그 사이 전기 자꾸 커지죠. Q와 전하와 넣은 전기 포텐셜이 서로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식은 전기 용량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도선에 혹은 회로에 도선에 이렇게 있으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원형 도선 같은 거 다 원형 도선이 아까 한 개 있었는데 n번 감았다 그렇죠. n번 감았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플럭스 그 회로를 지나는 자기장 플럭스가 있죠. 뭐에서 생긴 거? 자기가 전류가 흘러서 생긴 거. 전류가 흘러서 생긴 거에서 자기장의 플럭스는 전류를 점점 증가시키면 플럭스가 하는 자기장이 그에 따라서 전류에 비례하니까 플럭스도 전류에 비례하죠. 그 회로에 지나가는 자기장의 플럭스는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요. 그 비례 상수를 I는 도선 하나 n번 감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럼 전류에 비례한다. 비례한다고 쓰지 않은 말고 비례 상수를 L이라고 쓰게 돼요. L이라고 해서 유도용량 윤곽도는 쓰라고 이걸 쓰면 I를 해요. 여기 인덕턴스의 정의입니다. 유도용량.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몇 번 가만히 하는 거는 다 차원이 없는 양이고 요거는 자기장의 플럭스니까 자기장의 단위가 SI에 대해서 테슬라 제곱미터 포함 그래서 이게 다 귀찮죠. 그래서 헨리 원래 사람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죠. 공학자 엔지니어의 이름이에요. 헨리인데 단위를 쓸 때 소문자로 헨리 다 쓰기 귀찮을 때 대문자 H를 쓰고 헨리라고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법 구조는 헨리라고 쓰면은 자음접변에서 헨리라고 하죠. 헨리 해석할 때 영어는 자음접변이 없어요.
이런 건 헨리라고 헨리라고 그래서 다 한 거 있어요. 근데 이런 유도는 축전기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자체 유도가 있고 상호 유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파라데이가 실험한 거. 여기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플럭스가 생겨서 이쪽에 전류가 흐르죠? 그럼 아까 전류가 흐르는 저 플럭스가 전류에 비례한다는 건 어느 전류에 비례한가? 여기 전류, 여기 플럭스를 주는 게 이쪽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의 플럭스에 의해서 이쪽에 전류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여기다 검유계를 두고 여기다 스위치를 이쪽 거 없애. 이거 없애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0에서부터 최대값까지 확 올라가죠. 증가하죠. 확 증가하는 동안 요 안에 그러면 전류가 막 증가하면 요 안에 생기는 자기장의 플럭스가 있는데 자기 자신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 자신에서 그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도록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 회로의 전류의 변화로 혹은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로 다른 쪽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혹은 딴 게 없이 자기 자신의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플럭스를 방해하는 방법. 첫 번째 게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상호유도, 뮤추얼 유도적인 거고. 상호유도, 뮤추얼 유도. 아까 얘기한 자체로 돼 있는 거를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그 안에 셀프 제주.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그러면 자체 유도부터 자체 유도를 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축전기를 봤을 때는 다양하게 생긴 축전기에서 전기능력을 어떻게 구하느냐를 본 것처럼 여기서도 다양한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에 인덕터스 유도 용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전기장을 만드는 페인판 축전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자기장은 일정한 자기장을 만드는 솔레노이드에서 시작합니다. 이 솔레노이드가 뭐냐 하면 단위 길이당 n번 감 스몰 n번 단위 길이당 n번 감은 다음과 같은 것의 유도 용량 얼마냐? 물론 전체 라지 n번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거 자기장 보였죠? 자기장을 이렇게 해서 자기장을 구한 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기는 자기장이 크기가 지난번에 U0 NI라는 걸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그 플럭스 이 전체 N개 전체가 라지 N 곱하기 5 다 봤는데 그걸 어떻게 되냐? 요거만 다시 요거만 보고서 플럭스를 보기가 어렵지. 이건 잘못 쓰는 건데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죠. 요 안에 요 원통을 지나가는 플럭스는 방 길이가 NH 단위 길이라니까 H가 N번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B 곱하기 A를 I로 나누는 거죠. B는 무죄라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N은 여기 있는 거를 NH
그래서 NH H여까지 갔죠. 쓰면 되죠. 여기 있는 게 NH A, B인데 B가 mu0 NI야. 이거를 I로 나눴어. 여기가 I가 상대예요. 그러면 이게 N이 두 개 있는데 mu0 N 제곱 HA. 여기가 맞죠. 요건 동안이야. 어쨌든 L이 다음과 같이 주고 있어.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단위 길이다. 단위 길이다면 단위 길이 H로 나눠주면 U0 N제곱 A는 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전기 용량은 그 축전기가 그새 생겨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다 보면 결국 엡실론 제로 곱하기 다 계산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게 길이의 차원이야. 인덕턴스 유도 용량은 U0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의미해. 이게 길이의 차원을 하는 얘기냐? 이거 H를 여기다 곱해야 돼. 이게 단면적인데요. N제곱. 이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죠. 횟수는 차원이 없지만 단위 길이당이니까 이거는 길이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길이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길이의 제곱으로 했을 때 이건 차원이 없는 양이고 곱해주면 U0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되죠. U0가 4타로 지난번 테스나 미터파 이렇게 비오사와의 법칙에서 나왔는데 여기다 제곱미터랑 더 곱해주면 헨리가 되니까 미터랑 곱해주고 나눠주면 헨리 퍼 미터로 쓸 수 있다. 치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헨리가 인덕턴스의 단위인데 U0에다가 길이를 곱해줘야 헨리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토로이드는 이게 B는 우리 구했죠. B는 우리 자기장이 왔으면 문제는 자기장이 R분의 1의 비례예요. R분의 1의 비례면 이제 지나가는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플럭스는 이걸 또 자르면 토로이드 단면이 어떻게 생겼나에 의해서 결정이겠죠. 단면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넛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자기장이 많이 촘촘하고 볼수록 이렇게 해서 자기장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R로 접근하려고 하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걸 하는 거는 순전히 계산의 문제이지 또 복잡하죠. 단지 복잡하면 단순히 계산의 복잡함이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 물리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 가지 특성을 보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단면이 직사각형이라고 해봐. 그렇죠. 직사각형인데 요게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안쪽이 A고 바깥쪽이 B래요. 여기 높이가 H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플럭스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럭스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DX를 그 안에 있는 거는 B가 얼마야? 이게 플럭스는 B U0 IN 2파이 R분의 R분의 길은 이게 H가 H 그러니까 5B는 U0 IN H 2파이 A부터 B까지
n5b는 그게 있는데 n의 제곱을 구해야 되고 이게 l은 i로 나누니까 l은 이게 아니겠지. 문제로 n제곱 h 간단하게 직사각형이요. 물론 저게 원이나 이상한 단면이면 좀 복잡하지만 다음 같이 주어진데 들어가 복잡하네. 어디 그런 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게 유제로 곱하기 저기 차원이니까 유제로 n제곱 여기 n은 감을 했으니까 차원이 없는 셈이죠. 로그도 이게 차원이 없는 셈이죠. 길이 h만 길이에 유제로 곱하기 내리는 경우가 있다 라고 우리 볼 수 있죠. 좋았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체 유도를 가지는 인덕터, 유도기를 여태까지는 유도 용량을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 축전기도 전기 용량을 계산한 다음에 회로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회로에다 집어넣어. 회로에다 집어넣었을 때 축전기는 평행판 축전기를 옆에서 본 것처럼 그린 거였고 유도기는 거의 소리가 이렇게 흉내내서 이렇게 담았을 거예요. 인덕턴스 L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이거는 가변 저항기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건 저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회로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감았으니까 이쪽으로 플럭스가 점점 커지니까 커지지 않도록 유도 전력이 반대로 반대로 감소하면 또 방향 반대가 나요. 그래서 우리 요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이 유도기를 회로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기전력은 이렇게 한 번째 돌 때 우리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기는 기전력은 N5B 이게 파라데이 법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N5 대신 집어넣고 L은 그 인덕터 유도기에 생긴 모양에만 일어나지 전류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나오면 다음과 같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이걸 지나면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면 전류는 요만큼 떨어진다. 다음과 출사. 그래서 쉽나? 이제 지난번에 우리는 축전기가 있을 때는 RC를 저항과 축전기를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저항과 유도기를 연결. 그럼 우리 RL표로 연결. 가만 있어봐. 왜 항상 저항이 들어가나요? R과 L과 C가 있으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모으는 거는 RL, IC, LCD, LC 값. 꼭 두 개만 골라야 되나요? 세 개 다 넣으면 안 되나요? RLC가 좀 그 전에 RL 값고 그래 보면 이 스위치를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 탁 연결해요. 탁 연결하면 이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 전류가 막 흐르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해지니까 이거는 더 이상 기전력의 차이가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도선처럼 이게 만약에 내부 저항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도선처럼 그냥 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스위치를 A에다가 탁 놓는 순간 그래서부터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T인 곳에서의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보면서부터 전류가 이 방향으로 I로 흔들어줍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IR 전류 방향으로 마이너스 LDR 이 전류 방향으로 마이너스 DR이
플러스 2가 0.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L 기하인 플러스 R이 여기서 많이 본식이네. IC로 할 때 봤죠? 이거 이제 이거는 T가 0일 때 기전력이 2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 R분의 2가 될 테니까 닿는 순간은 저항이에요. 전류가 0이죠? 그래서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런가? 답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사기를 치지 마시고 윤방식을 풀어보시죠. 여기는 I, A, E, T, 나오는 거는 A를 묶어내면 무슨 여기 0인데 R은 가만있어 봐. 이게 여기 A까지 마이너스 L이네. I, 보시 I, A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거 I가 일정하면 되네. I가 일정하면 걔 어떻게 해야죠? I가 일정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R분의 1. 그러면 I는 뭐로 표현을 IH 더하기 IP니까 R분의 2 더하기 A 마이너스 R. A를 모르겠는데 A는 T가 0일 때 I가 0이 처음 흐르는 소리가 없어요. I 0이고 A가 마이너스 R분의 2. 이거는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RT.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지난번 보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간 상수가 있죠? 지수가 차원이 없는 양인데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R 나누기 L은 시간의 역수의 차원이 가지니까 거꾸로 R분의 L은 시간의 차원이 가지고 R분의 L. 그래서 요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요게 이렇게 쓰면 요게 E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워 L로 쓸 수 있으니까 T가 타워 L이 시간 상수 한 번 지나면 요게 약 0.33 0약 0.16 따라서 최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최대값이죠. 최대값보다 66% 정도. 이럴 때 걸리는 시간. 이게 정말 시간 상수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전기용 RC를 저는 RC가 시간이 차원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정말 시간이 차원을 가지고 있나요? R분의 L은 단위가 헨리, 저항은 오메가. 헨리 오메가. 뒤에는 굳이 복잡한 거 썼죠. 소위 우리가 컨버전 팩터라고 하는데 다 1이. 이게 왜 1이냐? 이거 아까 여기 썼잖아. 이게 볼트잖아. DT를 일로 오면 볼트 세컨드. 그러니까 헨리 암페어. 그러니까 볼트 세컨드를 헨리 암페어로 하면 1이죠. 볼트는 헨리 암페어 퍼 세컨드입니다. 요거는 V나 IR을 쓰면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5입니다. 1이죠. 여기서 양변에서 가볍게 헨리를 없애고 옴도 없애고 암페어도 없애고 볼트도 없애고 초반 다음과 같이 줘준다. 오케이.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비를 딱 내려. 비를 딱 내리면 어떻게 되나? 요게 0인 거죠.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0이면 전류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게 이쪽으로 딱 내리면 이렇게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안 흐르게 되니까 흐르게 하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생기는 일조준력이 생기는데 그거 오늘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I 포텐셜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지? I가 있으면 그렇지 잘 봐야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면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은 뭐죠? I죠. 요 사이의 포텐셜 차는 뭐죠? LDI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R에 걸리는 전기 포텐셜은 여기다가 R을 곱합니다. 요거는 이 R은 요 줄. L에 걸린 거. LDI. 물론 도어를 지금 안 썼죠. 도어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면 이 L, D, Q금 비교하면 L 중에 R 마이너스 R, Q, L 이거 R 빠졌네. R 빠졌네? 아닌데 L, D, I 내가 뭘 헷갈리고 있지? B는 I야. B는 I. 여기다 R이 이상하지. 다음과 같이 주어져.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보통 도전체는 처음에만 방해를 하셨죠. 이 경우는 이게 시간 상수 L 나누기 R만큼 한번 지나면 처음에 33%. 좋았어. 아까처럼 이렇게 B를 딱 내면 B를 딱 내면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고 아까 그 처음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I0가 있으면 이걸 I0고 시간 지수함수 엑스포넨셜이 감소 딱 내리면 전류가 이제 갑자기 감소하는데 감소하지 않고 거꾸로 그러다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거 같이 된대. 좋았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해를 해서 아까 다음과 같은 회로를 보면 그래서 우리 수치를 닫는 순간이 아니라 요게 우리가 아까 쓴 큐링옥수의 법칙에서 그랬습니다. 양변에 I를 곱해요. I를 곱하고 나면 큐링옥수의 법칙을 I를 곱하고 나면 에너지 법칙이에요. 요게 비전력이 회로에 공급하는 단위시간당 에너지죠. 1 I 제곱 R은 저항에서 열려는 단위시간당 빠져나가는 열려는 거죠. 요번 에너지가 보는데 에너지가 뭔가 변하네. 우리 지난번에 축전기에서는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비율이래. 그 보면 LI 여기 쓰지만 거기에 자기장 시간이라는 거야. 양변에서 T를 없애요. 양변을 제일 적분하면 이분의 LI. 전류 I가 흐를 경우에 코일에 유도기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 잘 보면
축전기인 경우는 어떻게 썼죠? 전기장이 조정되는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을 썼죠. 했을 때 이게 모아줄 때 내용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아까 같은 RL에서 자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에너지는 얼마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에너지는 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코일에 흐르고 있을 테니까 코일에 흐르면 그 안에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번에 I 오랜 시간이 지나면 R분의 20 숫자는 어디서 집어넣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오랜 시간 있다가 A에서 B로 딱 내렸을 때 자기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또 이게 시간 T 때 원래 요거에 반이 되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 전류는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으로 줄어드는 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걸 쓰면 되나? 그거 아닌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면 이건 아까 스위치 잡는 순간 아니야. 이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이걸 쓰면 안 되지. 거꾸로 써야 돼. 어쨌든 이게 흐르는 전류. 요거의 반. 그럼 L은 똑같은 무한대로 오는 거에 스퀘어를 비교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하나 끊었을 때는 뭐냐 하면 요식을 써야 돼요. 요식을 써야 돼요. 이게 아니라 I는 R분의 2 마이너스 T R 오버 L이 스퀘어 루트 2분의 1 R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T 오버 T R L이 스퀘어 루트 2분의 1. 이거 어떻게 되지? 로그를 취하면 되지. 마이너스 L분의 RT는 마이너스 로그 스퀘어 루트 2분의 로그 스퀘어 루트 2분의 1인데 이건 마이너스 로그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그때 T는 걸리는 시간 T는 2R분의 L 이건 뭐야? 2분의 로그 2의 타워에 L이라는 게 이거 뭐야? 2분의 로그 2는 로그 2가 얼마지? 2점 지금 시간이지? 그래서 기만 왔어. 자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아까 저 반이 A 길이 단면적이 A고 길이 L인 소리는 의미를 그 안에 자기장이 Q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전체 자기 에너지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부피가 A 곱하기 A죠. UB는 A 그래서 UB는 2AL분의 LI죠. L분의 L을 끄는 여기서는 L이 아까 얼마였었죠? L이 아까 B가 뮤제로 N이었으니까 L이 아까 얼마였을까? 헷갈리나?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L이 아까 얼마였더라? L이 뮤제로 N제곱 A 곱하기 H 남북의 뮤제로 N제곱 A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걸 다 쓰면 거기에다가 2A분의 I 제곱을 쓰면 A도 없어지고 2분의 다음 거 이게 줄어들어. 근데 여기 B가 뮤제로 해놔니까 요거를 뮤제로로
쓰고 뮤제로분 하고 있으면 이게 B제곱. 이 뮤제로분은 B제곱.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되죠. 2분의 엡실론 제로 쓰고 이거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뮤제로분은 전기장이 자기장이 100이라는 곳에서 자기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자기장이 막 변하는 데는 어떻겠나요? 자기장이 막 변하는 데는 변하지만 우리 밀도라는 게 단위 부피량인데 그 부피를 아주 작게 만들면 그 안에서 B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 부피 안에서는 B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죠. 그 안에서는 B가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거기서 딱 B가 위치에 의존하는 B를 쓰면 B 제곱을 쓰면 이것도 그때 전부 이 위에 자기장의 걸 쓰고 자기 에너지 밀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왔어.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원통이라는데 원통의 단면이야. 속이 뚫리는 원통. 속이 뚫리는 원통인데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야. 여기에 어떻게 하나? 이게 토로이드를 하면 돼. 이게 토로이드라고. 원통인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다. 안쪽 토로이드. 원통이라는 게 토로이드인데 이 단면이 아까처럼 중심에서 한쪽이 A, 다른 쪽이 B 이 경우 이 안에 있는 저장된 자기 에너지 밀도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자기장이 이 경우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암페어 법칙이 있으면 혹시 R에 대해서 회전에 대해서 결정이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요걸 하면 안에 둘러싸인 모든 거 유제를 해라. B가 이파야. 그리고 B가 이렇게 돼 있어. 자기 에너지 밀도는 그러면 2미 제곱분의 B 제곱이야. 2미 제곱분의 B가. 그럼 전체 에너지 밀도에다가 요 부피 어때요? 요거의 부피는 높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2파이 R dr L 2파이 R dr L이 빠졌네. L 다음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전체 에너지가 나왔죠. U제로 4파이 U제로 N제로 Y제로 L 알고 같이 이 토로이드 안에 직사각형으로 생겼을 때 아까 우리 플럭스를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 인덕턴스를 계산했는데 다음 같이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거는 아까 우리 계산한 거 보면 2분의 Li 제곱이랑 똑같아요. L이 보여줬죠? 2파 우리 이거 구하지 않습니까? 어디갔어? 2파이분의 뮤제로 n제곱 L입니다. 이거 2 곱하기 2파이 n제곱 이게 아까 Li 제곱이죠? 여기까지 같이 요 다음과 같이 전체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L을 구해서 L2분의 Li 제곱을 계산한 거랑 똑같다 이거.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드디어
자체 유도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상호 유도에 대해서 배우고